주말 잘 보내셨나요? 매우 추워졌어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조금씩 간질거려서 수건을 짰습니다. 뭔가 차가운 몸이 좀 으실으실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막상 온도계를 보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놨을 때랑 똑같아요. 23도. 참 이 계절이 흘러가고 에너지가 바뀐다는 것이 단순히 수치로는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23도, 저희 집이 지금 23도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에어컨 켜고 23도 그거보다 더 낮게도 에어컨을 튼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덥다고 느꼈고 지금은 춥다고 느낍니다. 참 희한한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 사주에서 오행도, 음양오행도 말로 참 이 표현하긴 하지만 이게 상당히 언어로서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몸으로 느끼는 것, 마치 음이온, 양이온을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느끼듯이 뭐 무슨 고주파 치료 받기도 하고 뭐 전자파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듯이 이 사주의 음양오행도 우리가 딱 어떤 물질로 손에 잡히거나 수치로 딱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끌리기도 하고 혹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싫기도 하고 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게 원자와 분자, 입자를 느끼면서 사람의 어떤 궁합, 악연, 뭐 인연, 뭐 끌린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사주 음양오행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업 때 혹은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저는 느껴서 제가 나름 느낀 것을 남에게 설명하지만 어차피 저의 언어고 제가 느낀 것이지 그 사람은 그거를 100% 느끼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사주의 연구는 어떤 선생님이나 뭐 남이 이렇게 좀 얘기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자기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꼭 사주 공부가 아니어도 일종의 뭐 종교 공부, 철학 공부, 뭐 심리학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한다면 결국은 비슷한 레벨 혹은 과정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사주만 공부해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각자 자기한테 더 와닿고 잘 맞는 어떤 종교를 공부하든 수행을 하든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많아요. 뭐 병뚜껑을 주어도 10년을 주면 득도를 한다고 하듯이 저한테는 이게 그런 툴이 사주인 것이고 사주가 제일 저한테는 좋은 도구로 느껴지거든요. 세상 만사를 해석하는데. 근데 또 남들은 저랑 또 다르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뭐 교회 가서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혹은 절에 가서 뭐 부처님께 절하는 걸로 뭐 혹은 저는 또 성당을 다닌다고 말하면 좀 뭐한데 어쨌든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 거의 가진 않지만요. 그래 어쨌든 그런 뭐 운전을 하거나 내가 어떤 좀 불안하거나 뭐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이 뭐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운동 경기에 나갈 때 이렇게 성호를 긋잖아요. 저도 운전할 때 항상 성호를 긋거든요. 루틴이죠. 운동선수의 루틴처럼 저도 뭐 그런 툴을 쓰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는. 운전할 때 사주에 관련해서 뭐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딱 금방 뭔가를 행위를 하기에는 종교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가질 수 있으면 사입이 종교가 아니라면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살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네, 뭐 일종의 세상 사는데 있으면 뭐 뭐랄까 잘 믿으면 그래도 편리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라는 것이 어차피 인간을 위에서 있는 거지. 종교가 종교 위에 인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나고 종교 났지. 종교 나고 사람 난 거 아닙니다.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주든 뭐 타로든 혹은 교회든 절이든 뭐 성당이든 뭐든 간에 사이비 뭐든 간에 저는 심지어 사이비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면 믿으라고 해요. 가성비가 좋으면 하시라고. 거기 가서 돈을 갖다 바쳐서 본인이 행복하시면 내가 너에게 그만큼의 행복을 줄 수 없으니 가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다 주관적인 행복인 것이니까요. 다 삶을 사는데 나한테는 뭐 귤 하나 먹는 게 행복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바나나를 먹는 게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이비라고 무조건 결사 반대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사이비의 예후가 좋지 않아서 아무래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주변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무턱대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본인이 어떤 뭐 돈이든 에너지든 시간이든 소비하면서 가성비 좋은 행복, 즐거움, 쾌감을 느끼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삶에서 인생의 중년 이상부터는 그게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사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타로도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사주가 저한테는 더 좋은 툴이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도 사주 같은 거에 관심 있으셔서 지금 보실 테니까 보시는 분에게도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1cm, 0.1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꼭 무슨 물질을 사야지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 뭐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도 상당히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유튜브는 내 의지로 하는 거지 강제로 누가 시키는 건 아니니까 정말 내가 좋은 것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성비 좋은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도 저의 시간도 들어가고 또 보는 분의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가고 헛된 시간이 아니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람이
왜 돈도 안 되는 거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즐거우니까. 알게 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아주 본능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알매 쾌락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먹고 싸고 하는 걸로만은 100%가 아닐 수 있죠. 물론 그게 제일 베이스이긴 하고, 그 이외에도 이렇게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됨으로써 후련하고 이제 쾌감,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처럼 지적인 것을 뭐라고 하죠? 유희? 희구한다? 네, 되게 어려운 단어 나왔네. 지적인 것에 대한 희구, 이런, 예,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죠. 아마 저도 그런 사람이고, 또 이걸 보는 분들도 그런 같은 결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꼭,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면서 그걸 이렇게 희열을 느끼진 않고, 그 사람은 막 달리기 하면서 러너스 하이 같이 막 도파민 터지는 걸 느낄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주같이 툴을 통해서 인물들, 세상사 돌아가는 거, 이 사람은 왜 이런 사고를 사고를 저질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사람 전체, 혹은 지구인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저 같은 사람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와 비슷한 어떤 인구의 일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몇 프로일지 모르겠지만. 그 결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 유튜브를. 어차피 안 맞는 사람은 안 오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내가 싫은 거는 알고리즘 자체에 뜨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슷한 사람하고 비슷한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오늘 시작 전에 좀 얘기가 길어지네. 오늘 좀 말문이 터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진상.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가족이고 형제이고 부모고 친구고 간에 대화가 안 통하려면 한정없이 안 통해요. 나이 먹을수록 점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그래도 친구가 좀 있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가족들하고도 정치색도 반대고 여러모로 그냥 결이 너무 안 맞아서 인연을 끊고 삽니다, 인연을. 안 만나고 살아도 그게 저한테는 가성비가 좋아요. 단점이 가끔 이제 좀 교류하고 싶을 때도 있겠으나 그거는 되게 조금이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저한테는 이득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안 보고 삽니다. 친구도 저는 거의 없어요. 친구도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명 있을까 말까? 실제로 그 친구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은 없고 그냥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 파티하듯이 살고 이런 게 이제 외롭지 않다, 나 즐겁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도파민이 거기서 터지고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물론 약속을 해서 어떤 목적이 뚜렷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던 목적이 딱 뚜렷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 만나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불특정 다수와 휩쓸려서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내가 초이스한 상대가 아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불쾌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많은 곳도 안 가고 밖에 일반적인 식당, 고깃집 이런 데 안 간 지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비즈니스를 하니까 먹고 삶을 위함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래도 사람인데 호모 사피엔스인데 사회적 동물인데 그래도 누군가랑 좀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있긴 있어요. 가족 친구 다 자르고 살지만 그런 면에서 유튜브를 하면은 내가 관심 분야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심 분야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 사람하고 채팅을 하든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교류가 생기니까 나랑 결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는 게 제일 인생에서 편하고 좋은 게 아닌가? 뭔가 추구해야 될 부분 아닌가? 나이를 더 먹을수록 내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 20, 30대 때 회사를 다니고 하면 내가 만나기 싫은 불특정 다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손님이든 바이어든 거래처든 회사 상사든 동료든 싫은 사람이 도처에 깔려있지만 내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저의 일을 하니까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니 차단하고 싶은 사람은 차단하고 살고 싶다. 점점 나이를 먹으면 더 그러고 싶다. 일종의 그게 약간 정신적 사치? 여유?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돼요. 윤여정 배우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애들 먹여 살리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하기 싫은 일도 막 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도 많이 만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70대 되면서는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난 이제 돈에 상관없이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일하겠다. 작품을 볼 때 이제 대중성 이런 거보다는 내가 원하는 작품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의 진정한 사치를 부리는 것 같다. 꼭 보석을 사고 명품을 사서 사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는 그런 주체적인 삶. 그것이 진정한 어떤 가장 고레벨의 사치인 것 같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싶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재용, 이건희도 만나기 싫은 사람도 가끔 만나니까 물론 보통 사람보다 적게 만나겠지만 성공해서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유튜브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볼 수 있는 그 통계 같은 게 있어요. 보면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분포도가. 제가 40대 후반이죠. 거의 좀 몇 년에서 50대니까.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하니까, 원래 이제 상담을 교육할 때도 그런데, 제 나이 또래가 제일 많이 와요. 원래. 누가 뭘 하던지 간에.
그래서 어린 사람이 뭘 장사를 한다고 뭘 차리면 어린 사람이 좀 많이 오고 뭐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또 그럴까 싶었는데 확실히 또 완전히 그렇더라고요. 제 나이 그 근방의 분들이 제일 압도적으로 한 30% 이상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전혀 뜬금없지 않고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